안녕하세요, 맨유튜브입니다. 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인 38라운드죠. 울브스 원정을 떠나서 맨유가 1-2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리그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맨유는 애초에 2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38라운드의 꽃은 챔스 티켓 행위였잖아요. 결국 리버풀과 첼시가 3, 4위를 하면서 챔스 티켓을 가져갔고, 레스터는 5위에 머물면서 6위 웨스트햄과 같이 유로파 리그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즌 저희가 마지막에 레스터를 떨어뜨렸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쉽게 레스터는 챔스를 또 못 가게 됐네요. 레스터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시즌이 다시 한번 지나갔죠. 그래도 뭐 FA컵을 우승했으니까. 그리고 맨유 시즌 리뷰를 할 건데요. 유로파 결승이 끝나는 대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로 돌아와서 일단 라인업이 오늘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3일 뒤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에 유로파 결승전을 치르기 때문에 오늘 로테이션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다른 포지션은 그렇다고 쳐도 오늘 이제 3톱의 포지션에는 엘랑가, 제임스, 아마드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엘랑가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뭐 전에 한번 출전을 하긴 했지만 2군 경기를 챙겨보지 않으시면은 당연히 유망주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엘랑가 선수의 스페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에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랑가 선수는 오늘 솔샤르가 선발로 기용한 거에 대한 보답을 했죠. 전반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을 괴롭혔고 전반 13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엘랑가 선수의 데뷔골이 되기도 하겠죠. 처음에는 제임스 선수의 침투가 좋았고요. 이때 반대편에서 엘랑가 선수가 손짓을 이미 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달라고. 제임스 선수도 이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대로 끌고 올라가서 택배 크로스를 올려주었죠. 엘랑가 선수 역시 어린 선수답지 않게 침착하게 머리를 갖다 대면서 깔끔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경기를 풀어가나 했는데 기쁨도 잠시였죠. 전반 39분에 실점을 했습니다. 이 실점은 다소 아쉬운 상황들이 계속 나와요. 일단 마티치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포백 앞에 공간을 쉽게 열어주었고,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실바 선수에게까지 공이 쉽게 연결되죠. 그리고 실바 선수가 안으로 패스하는 거를 티앙제브가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굴절이 되면서 세메두에게 갑니다. 그리고 세메두 선수도 슛을 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굴절이 되죠. 바이 선수에게 굴절이 되면서 골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의 미끄덩과 두 번의 굴절로 아쉬운 실점을 해버렸죠. 하지만 반더비크 선수가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막판에 박스 안으로 침투 한 번이 아주 좋은 움직임이었고, 거기서 상대의 태클이 반더비크 선수의 발목에 들어오면서 PK를 얻어냈죠. 그리고 브루노는 없었지만 킥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마타 선수가 완벽하게 키퍼를 속이면서 여유롭게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마타 선수는 PK골을 넣고요. 인터뷰에서 이제 PK 전담인 브루노에게 너 긴장해라 라고 이런 인터뷰를 농담 섞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벤치에 있던 3명의 유망주들이 투입되었죠. 23세 이하 올해 선수상을 받은 한니발 메보리 선수와 지미 머피상을 받은 쇼레티레, 그리고 센터백 유망주죠. 윌 피쉬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조금은 늦은 투입이었지만 그래도 1군 경기에 투입된 것만으로도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일이겠죠. 그리고 엘랑가 선수는 오늘 골을 넣으면서 맨유에서 10대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을 한 19번째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린우드와 윌리엄스 선수가 10대에 맨유 소속으로 득점을 했었고요. 또한 원정에서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맨유는 잉글랜드 1부 리그에서 역대 4번째 원정 무패를 써냈습니다. 88-89 프레스턴, 01-02-03-04 아스날, 20-21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기록을 써내려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드디어 프리미어리그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데뷔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51경기 연속 출장이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쉬었다고 합니다. 솔샤르 감독은 인터뷰에서 오늘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공을 잘 다뤘고 기회 창출을 하면서 승리를 만들어냈다고 했고요. 엘랑가와 아마드 제임스에게서는 열정과 스피드를, 반더비크, 마티치, 마타에게서는 경험을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맨유의 정신이 엿보였던 경기라고 했는데요. 퍼거슨 경과 맷 버스비 경이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골을 넣은 엘랑가 선수를 극찬했는데요.
한두 골은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다면서 열정과 에너지, 의욕적인 모습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고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선수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엘랑가 선수의 재능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뷔골 넣은 엘랑가 선수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응원하던 팀에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출발을 알려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고요. 데뷔전과 데뷔골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자신이 큰 부상에서 복귀했고 오늘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선수들의 개인 스탯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 선수는 볼 경합 6번, 공중볼 5번, 가로채기 2번, 클리어링 5회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맥가이어 선수가 유로파 결승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아직은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와 린델로프 선수의 조합을 기대해봐야겠죠. 그런 면에서는 오늘 바이 선수의 퍼포먼스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튀앙제브 선수는 전반에 공을 다루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서 아찔한 장면도 노출했어요. 하지만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그래도 그나마 조금 경기력도 올라오고 상대 공격을 몸으로 막아내거나 클리어링 해내는 부분에서는 준수했습니다. 특히나 클리어링을 7개나 해냈죠. 물론 아직도 안정성에 대해서는 좋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번 시즌 솔직히 튀앙제프가 부상도 있었고 꾸준히 기회도 못 받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메뉴가 또 센터백과 막 링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거취가 조금은 걱정이 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죠. 윌리엄스 선수는 역시 발밑에서 나오는 좋은 기술, 좋은 패스들은 눈에 띄는 게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윌리엄스 선수 하면은 좋았던 게 열정, 의욕, 스피드, 투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블락 4회, 클리어링 3회를 하면서 수비에 일조를 했습니다. 텔레스 선수는 전반 시작하자마자 엘랑가 선수에게 좋은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자신의 킥을 뽐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는 공격 쪽보다는 밸런스에 신경을 쓰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역시나 텔레스 선수도 가로채기 5회, 클리어링 3회로 수비 부분에서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죠. 마티치 선수는 오늘 진짜 경기 조율도 부드럽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실점 장면에서 미끄러지면서 공간을 열어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같이 에너지 레벨이 크지 않은 경기에서는 꽤 좋은 카드라고 볼 수 있죠. 팀 내 패스도 57개로 가장 많이 했고요. 키패스도 1개가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볼경합 4회 승리, 공중볼 3회 승리, 블락 3회, 클리어링 5회 등 다방면으로 준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더비크 선수는 마타의 결승골 PK를 얻어낸 승리의 이제 숨은 주역이죠. 볼 경합도 7번이나 승리를 하고 태클도 2번 모두 성공해냈습니다. 올 시즌 반더비크 선수는 확실히 팀 내에서 보여준 게 너무나 적긴 해요. 기회도 일단 적었으니까요. 그리고 기회가 있어도 많이 약팀이거나 살짝 버리는 경기거나 약간 이런 느낌의 경기에서 출전을 많이 했죠. 그리고 3선, 2선 이 역할도 확실히 정해진 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쪽에서 어떻게 팀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이제 다음 시즌을 기대해봐야 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마타 선수는 터치맵을 보면은 오늘 유사 브루노와 비슷한 모습으로 뛴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키패스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승골도 넣어주었고 중간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가 21번으로 팀 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기록을 해냈습니다. 아마드 선수는 볼 경합을 8번이나 승리하면서 팀 내 1위를 기록했고요. 태클도 2번이나 모두 성공했습니다. 공격적으로도 중간중간 나오는 볼터치나 센스적인 부분에서는 역시나 재능이 뛰어나다는 게 느껴졌고요. 다만 나이에 비해 너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공을 끄는 거죠. 그러다가 턴오버가 좀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은 경험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큰 최고의 수비수들 사이에서도 쫄지 않고 여유롭게 공을 소유하고 탈압박 해내려는 시도, 그런 거를 하는 모습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임스 선수는 올 시즌 킥이 안 좋다,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평을 계속 혹평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크로스 한 방이 제대로 이거를 씻겨내 버렸죠. 물론 오늘 한 경기 이 크로스 하나로 해결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오늘과 같은 킥을 조금만 더 자주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아주 좋은 로테이션 자원이 될 수 있겠죠. 키패스도 3개나 기록을 했고요. 팀 내 제일 많은 기회 창출을 오늘 해냈습니다. 엘랑가 선수는 나이를 떼고 정말 오늘 무서운 공격수였어요.
선수였어요. 긍정적인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죠. 이 선수가 대체적으로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오른쪽에서 직선적으로도 날카로웠고 특히나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타이밍과 속도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비 가담할 때도 스피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확실히 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복귀도 되게 빠르고요. 제임스 못지않게 엄청나게 빠르죠. 오늘 엘랑가 선수의 최고 순간 스피드가 메뉴 공식 홈페이지의 기록으로는 34.95km가 나왔다고 하고요. 스플린트도 24번으로 양팀 통틀어 최고 많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스타트가 좋은 엘랑가 선수가 다음 시즌에 재능을 제대로 터뜨릴 수 있을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MOM은 누굴까요? 프리미어리그 공식은 마타 선수이고요. 나머지 스카이스포츠, BBC, 메뉴 팬투표 모두 엘랑가 선수가 받았습니다. 메뉴 팬투표는 마타와 반더비크 선수도 높은 투표율을 받았죠. 다음 경기 드디어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로파 결승전. 솔샤르 감독의 20-21 시즌 평가는요, 이 마지막 경기 이거 하나로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갈릴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트로피를 갖고 오느냐 못 갖고 오느냐는 엄청난 큰 차이죠. 다들 메뉴의 우위를 점하지만 메뉴도 맥과이어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은 더더욱 세트피스나 크로스 같은 공격에 일격을 맞지 않도록 단단히 수비를 해내야 되겠습니다. 솔샤르가 제발 유로파 리그 트로피를 갖고 왔으면 좋겠네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뉴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